제가 하는 치료가 있어요. 이 치료는 이제 저희 의사에서는 통사라는 치료로 통용이 됩니다. 통사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최중립 스승님이 쓰신 개원이를 위한 통증 사냥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통증 사냥법이라는 그 말을 줄여서 통사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 이제 우리 외래에서 흔히 보는 통증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이 그 치료법을 많이 연구도 하고 그 치료를 많이 배워서 치료를 시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어찌 보면 유행처럼 좀 번져서 약칭 통사로 이 치료법이 약간 불려지게 됐고요.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성정원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치료법을 정말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또 스냅이라고 해가지고 자율신경 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설명을 해준 그런 책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통증의 원리와 통찰이라는 책이 나왔고 저희는 그것을 줄여서 통원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통사 치료를 접하게 된 거는 좀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원래 정형외과 이제 수련을 4년을 마치면요 군대를 갑니다. 이제 군의관으로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정형외과다 보니까 수술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수술 많이 하고 싶었고, 근데 군대는 보통 정형외과는 어디 양구나 고성 이렇게 이제 전방적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수술할 기회가 별로 없죠, 사실. 근데 나는 3년이라는 시간을 물론 이제 전방에서 보내는 것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군병원에 가서 좀 수술을 하면서 실력도 많이 쌓고 환자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부분의 이제 군의관 전문의를 따고 군의관으로 가면 아무리 훌륭한 전문의들도 전방에 가면 거의 양호 선생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뭐 MRI, 뭐 검사 CT, 엑스레이, 뭐 검사 장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일단 병사들조차도 그 전문의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단 군의관이면 일단은 그냥 양호 선생님 정도로만 대하고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양호 선생님이 되기 싫어서 수술을 좀 또 많이 해보고 싶고 해서 군 병원으로 좀 지원을 했어요. 군병원을 지원했는데 군 펠로우라는 제도가 있어요. 군 펠로우라는 제도. 그게 있는데 그거에 또 운이 좋게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간 수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특정 파트, 예를 들어서 어깨면 어깨, 허리면 허리, 특정 파트를 먼저 수련을 하고 그 수련을 마친 상태로 군 병원에 가서 이제 병사들에게 조금 더 발전된 치료를 해달라 하는 게 이제 군 펠로우 제도입니다. 제가 이제 그게 선정이 돼서 어깨 전문으로 해가지고 제가 펠로우를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펠로우 할 때 제가 조금 급여가 없었어요. 무급으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급여를 안 받고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좀 했죠. 대진 이런 걸 했는데 물론 교수님 허락받고 병원에도 다 허락받고 했습니다. 해서 주말 같을 때 가서 대진도 하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전문의가 되면 제가 짱이 될 줄 알았어요. 짱이 돼서 뭐든지 모든 환자들 다 보는데 거침이었고 내가 모든 걸 알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실제로 외래 나가고 동네 의원에 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그나마 조금 대학병원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수술에 대한 설명, 수술을 어떻게 하고 수술 경과가 어떻게 되고 어떤 환자는 수술해야 되고 응급실험 환자 처치하고 이런 거였는데 막상 외래에 가보면 그런 환자 하나도 없어요. 대학병원에 올 만한 환자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90%, 99%, 99.9%는 거의 대부분 아파선 환자들입니다. 아파선 환자. 그래서 아파선 환자는 일단은 제 기준에 수술만 하던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수술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뭐냐면 그냥 증상 치료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약 주고 염증이 있으니까 소염제 주고 좀 뻐근하다 그러니까 물리치료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부분의 치료가 약, 물리치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회의가 들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손목이 아파서 와도 환자분 얘기를 충분히 듣지만 기승전 약 물리치료예요. 허리가 아파서 가도 기승전 약 물리치료. 물론 조금 더 아프면 엉덩이 주사 좀 줄 수 있고요. 목이 아파서 와도 똑같이 기승전 약 물리치료. 근데 이제 제가 진료 볼 때 옆에 간호사 선생님이 서 계세요. 어시스트 한다고 서 계시는데 때로는 제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 왜냐면 저 간호사 선생님이 혹시 야 저렇게 진료보면 나도 진료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놈의 통증이란 건 뭘까? 통증이란 뭘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교도 정말 많이 다녔고요. 그때 뭐 학점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좀 안 와닿았습니다. 잘 그 결과가 잘 안 와닿았고
그래서 그래도 공부는 계속 많이 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그때까지 이 통증을 어떻게 치료해야겠다고 든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그때 당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통증이 심해지고 심해지고 심해져서 더 이상 약이나 물리치료 안 될 때는 까지 묵혀놔서 수술하는 게 정답이구나. 참 그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목 어깨 축제가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치료도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 나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제가 뭐 30대 초반 정도 됐었나? 그럼 이걸 내가 수술할 때까지 뭐 앞으로 2, 30년 묵혀놓을 때까지 계속 고생하다가 나중에 결국 수술해야 돼? 얼마나 그런 생각하니까 비참합니까? 안타깝고. 그러던 와중에 맨날 그 대진 다니던 그 병원에 우연히 책장을 봤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개원이를 위한 통증사냥법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끄집어 들었죠. 뭐야 이거? 통증사냥법? 뭐야? 이렇게 해서 봤는데 처음에 딱 보는데 뭔가 이게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전에도 책 사서 많이 봤는데 근데 약간 그 책 내용이 약간 한자로 많이 좀 돼 있고 해서 좀 뭔가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뭔가 팍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좀 대진 다니는 병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연히 알게 된 어떤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 마침 그때 선생님 통사 아세요? 이렇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통사가 뭐야? 하니까 개원을 위한 통증사냥법하면서 그 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 저도 봤는데 사실 저한테 사실 잘 안 와닿았다는데 그 선생님이 그거 말고 아까 그 성정원 원장님, 손정원님이 쓴 통증의 원리나 통찰이라는 그 책이 있다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훨씬 내용 이해하기도 쉽고 정리도 잘 돼 있다고 해서 꼭 사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봤거든요. 그거가 이제 택배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설렜어요. 이 책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 통증에 대한 고민이나 갈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니까 한 11시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밤 11시 그때 딱 그 책을 보고 나서 딱 첫 장을 읽는데 진짜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 왜냐하면 거기는 사례 위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례들이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했으면 됐었나? 이 환자는 이렇게 썼으면 됐었겠네? 하면서 제가 그동안 약 주고 물리치료만 했던 그 환자들이 다 하나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책을 그때 밤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그냥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도 읽었어요. 거의 막 그 하루에 거의 한 3분의 1 절반 가까이 읽었어요. 그만큼 책이 확 와닿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 통사치료에 빠져가지고 거의 지금 뭐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성정 원장님도 인연이 돼서 인사도 하고 마침 학회에서도 역할도 하고 있고 통사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교육 그 프로그램에서도 뭐 강사란 것도 영광스럽게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환자분들도 치료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 치료가 제가 왜 와닿았냐면 일단 통증을 설명하는 이론이 너무 명확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소하는 통증의 위치에 집요할 만큼 집착하라 이 전제가 있거든요. 이 말이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 진실이거든요. 우리는 영상이나 검사 결과, MRI 이런 것만 보고 환자의 아픈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 뭐 어디가 찢어졌거나 터졌거나 뭐 닳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런 MRI 영상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검사에서도 안 나오는 통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능적 통증이라 그래요. 그 기능적 통증이 많은데 사실 이런 환자분들은 이런 통증으로 몇 년간 고생해서 병원 가봐도 검사에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교수님들이 괜찮다 그래요. 난 안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되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뭐 그 책 조금 보고 나서 치료를 했던 환자분들이 그 얄팍한 지식으로도 해결이 되는 걸 보고 되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여튼 이 제가 하는 치료의 기반은 이 통사라는 치료가 기반이 되고 그걸로 환자분들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이제 뭐 몇 년간의 이제 시간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낫는 환자 있잖아요. 안 낫다가 낫는 환자에 대해서 되게 기쁨이 되게 크거든요. 와 이것도 돼? 이것도 돼? 하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데 지금은 낫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됐고 안 낫는 환자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내가 더 공부해야지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치료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치료를 알리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학회에서도 그럴 거고 제가 뭐 개원이지만 논문 쓰려고도 할 거고요. 어디 가서 발표도 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이게 많이 알려질수록 여러 환자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네가 그래 노스테로다, 네가 하는 치료가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왜 그걸 어떻게 하게 됐냐 그런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